2003년에 저희가 개교를 했는데 반성하는 얘기로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국제 수업 워크숍을 서울에 하면서 저희 대표적인 수업 하나를 같이 보고서 선생님들이 수업 연구회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갔죠. 아주 기가 막히게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다들 이제 감탄을 한 거니까 칭찬이 쫙 이어졌죠. 근데 막판에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애들은 참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끼리 바라보는 눈빛이 공허하다. 또 발표 참 열심히 하는데 정작 자기 발표 준비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랑 이걸 좀 꼼꼼히 다시 비디오를 돌려서 봤습니다. 봤더니 우리 철수와 같은 친구들이 등치 큰 애 뒤에 등짝에 뒤에 숨어서 선생님들 시선을 피해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졸다 깨다 2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 애들이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둘이 아니라 한 무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해 겨울에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크게 반성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를 가면은요, 친구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데도 30분 이내에 누가 선생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 잘못된 거 말하는 순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꼭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얘기 나오면 설명해 줘야 되죠. 또 얘기가 복잡하게 얽히면 정리해 줘야 됩니다. 심한 경우는 출석해 또 불러야 돼요. 지금 말한 지적질, 정리하고 설명하고 출석 부르고 이런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늘 가르치는 거에만 익숙한 거예요. 뭘 배운다는 게 너무 낯선 겁니다. 철수와 영희. 철수, 중학교 2학년 건달입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의 차이로 인해서 짝꿍인 영희를 누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때입니다. A, B, C로 말하면 C라고 말할 수 있죠. 뭐 학업이라는 측면도 그렇지만 활동도 늘 계기고. 근데 왜 철수가 C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본 거는 얘가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데 예를 들면 기초가 부족하니까 5학년 수준의 뭐 수학 교재도 만들고 방과 후에 막 이놈들 가르치려고 시도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철수 쉬운 걸 반복해서 오랫동안 가르치면 철수 심정은 어때요? 네, 그죠.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게 되고 싫어하니까 도망갈 명분이 있습니다. 철수는 그 많은 수업에 늘 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졸다 깨다 하는 듯 하지만 뭔가를 배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낱낱의 배움의 경험들을 자기 걸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처박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수업에 딱 뛰어드는 그 순간 이전의 배움의 경험들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막 정리가 되고 영희가 거들고 선생님이 거들면 막 뛰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 번의 수업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런 걸 한 학기 정도 경험하게 되면 철수는 옛날의 C가 아니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철수가 뭘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되게 애들 그 사이에 얘가 어떻게 맘먹게 신경 쓰셨어요? 누구든 여러 방식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가 마음을 먹게 하면 그 다음부터 돕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2006년, 7년에 걸쳐서 막 이 CA를 깨우는 재미에 한동안 빠져가지고 저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막 잘 나갔어요. 잘 나가는데 누가 결정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누가 문제 제기할까요? 네? A는 선생님한테 함부로 문제 제기 안 합니다. 그럼 누가 할까요? A 엄마가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얘는 지금 작년까지는 말이야 선생님들이 막
수준 높은 걸로 막 한참 하더니 벼랑간 요새 애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막 하는 짓이라고는 철수나 챙겨주는 일밖에 하는 게 없고, 게다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할 말이 너무 옹색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갖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과학 선생님이 이 상황에서 딱 상황을 뚫었어요. 반성한 과학 선생님. 지금 과학 선생님이 물리 시간에 유체역학의 베르누이 정리를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를 들어줄게. 그러면서 야, 지금 한겨울인데 창문을 살짝 열어봐. 바람이 쏟아져 들어오지. 창문을 활짝 열면 바람이 약해진다? 이게 베르누이의 정리야. 그러니까 이제 철수는 전 뭔 소리야? 영희한테 묻습니다. 야, 왜 좁아지면 빨라지고 넓어지면 약해져? 그러니까 영희는 그게 베르누이의 정리야.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 했던 거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끼어들었냐면 철수에게 다가갑니다. 그래가지고 야, 철수야, 너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따지고 있어. 야, 외워버려. 그러면 철수는 그냥 찌그러져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업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영이 우쭐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건 그냥 외워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 반성한 물리 선생이 어떻게 할까? 이 상황을. 자, 반성한 물리 선생은 영희에게 다가갑니다. 영희야, 만약 내가 철수가 알아듣도록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너는 베르누이의 정리가 뭔지 제대로 알게 될 거야. 모둠에서 같이 궁리해봐 하고 딱 빠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철수는 많은 걸 모릅니다. 근데 특히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우고만 있죠.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릅니다. 외웠기 때문에. 이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모둠에서 같이 궁리해봐 했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럼 막 모둠 내에서 막 온갖 소리, 처음엔 영희가 먼저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해가 됐어. 그래서 막 떠들면 철수는 못 알아듣지만 한 B쯤 되는 놈이 알아듣죠. 그럼 B가 뭐라고 또 한참 하면은 처음에는 쏘련 말이지만 가만 듣다 보면 이제 철수가 알아듣게 되는 거죠. 저 아직 안 끝난 칠수 모든 가서 칠수를 가장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는 애는 누굴 것 같아요? 그건 철수가 가서 딱 설명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완전 학습이 되는 겁니다. 아마 A끼리 모아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양한 아이들로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디지털 원주민 자녀 바로 알기. 우리는 여러분들 되게 스마트폰 갖고 있겠지만 적응 단계지만 애들은 유치원 이전에 그 글자보다는 이 스마트폰이 더 익숙하죠. 요새 소비의 주체 얘기는 애들도 용돈 많다 보니까 늘 사는 거래에 익숙한데 그런 문제보다도 학교에서나 여러분들과 특히 학업과 관련된 걸 놓고 얘기를 해보면 훨씬 심각해집니다. 애들은 딱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 내가 이 수업을 들어줄 만큼 수업 잘하나? 한번 볼까? 이러고서 딱 짱 보고서 앉아서 딱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엄마가 무슨 학습지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나 뭐 줄 건데 늘 거래로 대합니다. 이 소비의 주체라는 말의 가장 심각한 뜻은 거래의 주체로 늘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옛날에 있을 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되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높은 단가의 여러 신형 스마트폰을 준비하고 좋은 신발 준비하다가 나중에는 캥거루 챙기다가 작살납니다. 저희 때는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지금 애들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좋은 대학 가기 쉽지 않고 설령 대학을 가도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될 가능성 없다는 거 압니다. 이런 애들이 현재 우리 아이들이고 이게 디지털 세상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21세기 최첨단의 아이들과의 그 간극, 이게 좀 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한번 다뤄볼까 싶습니다. 왜? 자녀가 하는 말 왜 비밀?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요. 당시에 애가 내가 왜 수학 공부해야 돼? 엄마한테는 야, 아니 내가 왜 그 빨래를 개켜야 돼? 청소? 아니 그거 왜 꼭 내가 학교 다니는데 왜 해야 돼? 왜? 왜라는 말 여러분도 많이 듣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엄마를 면담 신청해가지고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애가 선생님 감정이나 주변 친구들 감정을 잘 헤아리질 못하고 좀 그 시크한 거 있잖아요. 시니컬하게 톡톡 쏘고 까칠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돌아와서 아빠랑 온갖 얘기를 하게 돼요. 두 사람은 다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동안 궁리를 해봤는데 어느 날 테레비에서 내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다가 불현듯 둘이서 깨쳤어요. 애는 내 감정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걸 따지는 방식을 왜라는 말에 수학으로 영어로 무슨 빨래로 온갖 얘기로 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애를 어떻게 사실 이제사 까놓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접니다. 우리의 얘기.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딱 몇 가지 합의했어요. 그래갖고 먼저 애랑 야 우리 얘기 좀 같이 하자 만나가지고 우리 둘이 반성한 얘기를 애한테 솔직하게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노력해보자. 우리 쉽진 않지만 우리가 노력해볼게. 그리고서 제일 먼저 얘기한 거는 매일 너랑 좀 안아주고 스킨십을 해보자 우리. 그래갖고 엄마 그런 거 잘 아는 사람인데 막 안아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매일 저녁에 잠깐이라도 만나서 서로 어떻게 잘 지낸 얘기, 응? 뭐 서로 좋았던 거 이런 거 얘기 같이 해보자.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놈이 축구 좋아하니까 제가 짬나면 축구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벼랑간 안 바뀝니다. 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바뀌는데 몇 년 걸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아진 거예요. 꾸준히. 애가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진 거예요. 까칠한 게 아니라. 지금 애들이 왜라고 그러고 있죠? 예. 제가 뭐 반성했는지 아시죠? 예. 근데 노력해도 몇 년 걸립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토끼 소녀 이야기. 토끼 소녀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쉽게 말하면 굉장히 더딘 친구입니다. 제일 뭐 학교로서 이제 나타난 특징은 수학을 특히 못합니다. 근데 얘는 토끼를 좋아한다는데 멈추지 않고 생물을 열심히 해보고 싶고 그것이 꿈입니다. 근데 수학을 못하고는 이과에 가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조금 어려운 대학을 갔습니다. 힘든 대학을. 근데 거기 대학을 가서 보니까 대학에 가서는 활기를 띠죠. 꼭 수학이 결정적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얘가 너무 잘해가지고 내친 김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대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은 서울대 의전을 갔어요. 애가 이런 변화를 하는 과정에 부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막 글자 늦게 하지 뭘 배워도 늘 느리고 또 뭐 행동거지도 또 느려요 그러면은. 근데 그 두 부모님은 그걸 그윽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가 된 거지 애는. 그래가지고 얘가 대학을 갔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연구를 더 해볼 게 막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좀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면역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인가 세계 최고의 그런 대학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지가 알아보고서 거기에 그 지원을 해가지고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열등감 소녀 이야기. 언니가 외고를 나와서 명문대를 간 동생입니다. 늘 열등감에 시달렸을 것인데 문제는 특히 아빠가 이 아이를 자꾸 뭐라 한 거예요. 언니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업 때 보면 늘 졸다가 깨다가 막 반응이 영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놈은 그 다음에 그렇게 수업에서는 영 지지부진했었었는데 이놈이 활로를 찾은 건 뭐냐면 특별활동으로 이 사회참여활동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애들이 하는데 사회참여 프로젝트로 얘가 뭘 했냐면 대안요리라는 걸 했어요. 대안요리. 조선가정.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사는 그런 가정에 적합한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책자까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팀 짜서 만들어가지고 그 독거노인들에게 갖다 주는 것도 하고 이런 거라. 고의식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놈이 서서히 깨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아까 얘기 시작은 아빠로 시작했잖아요. 아빠가 서서히 반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쫑코 안 주는 거야. 그러더니 이놈이 고3 때 돼서는 수업 때 고개가 들어 올려진 거예요. 이놈. 요리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지적인 호기심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무기력 소년의 이야기. 그래 이놈이 그래도 좀 이렇게 똑똑한 데가 있어갖고 한 90점쯤 받아서 가면은 아빠가 너 왜 100점을 안 받았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고2 되면서는 이제 공부 쪽은 좀 멀리하고 딱 놔버린 거죠. 그리고 학교에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찾아갔습니다. 학교 집으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엄마는 잘 이해하는데 아빠가 계속 이런 모습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빠가 이 아이를 에 대한 그 화를 내려놔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애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늘 PC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냅두라 그랬습니다. 3학년이 됐습니다. 안 나타나다가 어쩌다 한 번 왔는데 선생님과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을 다 같이 보였어요. 격려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사이에 얘기한 첫 번째 얘기는 뭐였냐면 얘가 고3에서 공부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식으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주자 라고 했습니다. 그냥 냅두자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얘도 그래 나 쉬어간다 생각하고 3학년 내내 놀고 지냈습니다. 그 꼴을 부모가 그냥 보게 한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대학은 시험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끊겼는데 그 한참 1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얘가 재수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벼랑간. 그리고 경북대 축산과를 간 거예요. 3년 동안 놓은 공부를 1년 만에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애가. 그 힘이 나온 거죠. 제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얘기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